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없이 반복해온 허위 주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CNN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서 이 말 또 하네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이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시죠. 반복과 대담성의 전략. 트럼프의 거짓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담성입니다. 쉽게 반박될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반복성입니다. 아무리 사실 확인을 당해도 같은 말을 계속한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언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슈에 관심을 갖습니다. 처음 거짓말이 나올 때는 팩트체크를 하지만 10번째, 100번째 반복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장일 $2 미만 휘발유 가격. 트럼프는 내각회의에서 남부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가 $2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거짓입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데이터를 보면 당시 가장 저렴한 주인 미시시피조차 갤런당 $2.69였어요. 유가 정보업체 가스버디는 추적하는 수만 개. 주유소 중간한 곳도 $2 이하로 파는 곳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은 갤런당 $3.19였고요. 주장이 불가능한 1500% 약값 인하. 이건 정말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약값을 1200%, 1300%, 1400%, 1500% 인하했다고 말했어요. 잠깐 계산해 보세요. 100% 인하하면 무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500% 인하한다는 건 뭘까요? 약국에서 약을 사면 오히려 돈을 준다는 말인가요?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주장 3. 인플레이션은 없다. 올여름 내내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7월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고 전월보다도 0.2%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8월 중순에 잠깐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을 바꿨다가도 바로 다음 달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기존 주장으로 돌아갔어요. 주장 4. 미국만의 우편투.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폐지하자면서 미국이 우편투표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등 수십 개 국가에서 우편투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장 5. 존재하지 않는 밸브 이야기. 이건 정말 창작 소설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밸브를 돌려서 태평양으로 흘러가던 물을 로스앤젤레스로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물 흐름을 통제하는 단일 밸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한 일은 센트럴 밸리의 댐에서 방류된 물을 같은 센트럴 밸리의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것뿐이에요. 로스앤젤레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죠. 주장 6. 2020년 대선 부정 주장. 패배한 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조 바이든을 사기 선거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부르며 선거 조작을 명백히 밝혀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수많은 법정 다툼에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주장 7. 존재하지 않는 기념물 보호법. 트럼프는 2020년에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징역 10년을 부과하는 법률에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서명한 건 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이었어요. 그것도 기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기소하라는 지시였을 뿐 자동적인 10년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주장 8. 부풀려진 우크라이나 지원액. 트럼프는 수개월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500억 지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독일 싱크탱크 자료를 보면 미국이 할당한 금액은 약 $1,330억, 실제 집행된 건 약 $900억. 백악관 측에서도
3,500억 달러라는 수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비용 같은 우크라이나 원조와 무관한 항목들을 억지로 포함시켰다고 해요. 주장구 한국 관련 허구 이야기.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는 내 임기 때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바이든이 들어오자 한국이 불평해서 바이든이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예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한국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분담금 인상을 포함하는 방위비 분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주장 10. 영상으로 반박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례입니다. 트럼프는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가 자신에게 각하, 당신은 제 평생 최고의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폭스뉴스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서 무어 주지사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거짓이 증명되었음에도 트럼프는 다음 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그가 카메라에 잡혔다고 말했어요. 정말로 카메라에 잡힌 건 트럼프 자신의 거짓말이었는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런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첫째, 반복 자체가 전략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 언론의 관심이 분산되는 걸 이용합니다. 새로운 거짓말이 나오면 언론은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예전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죠. 셋째,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 살펴본 10가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반복되는 주장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팩트체크의 중요성입니다. 복수에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민주주의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시민들의 판단으로 작동합니다. 거짓 정보가 판치는 상황에서는 건전한 민주주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